자, 그 다음은 SK이노베이션과 SKENS가 합병하는 공시를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0조 정도 돼요. 꽤나 큰 회사고요. 사실상 SK그룹사의 지주격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SK이노베이션이 특히나 ENS라고 하는 큰 회사를 합병시킨다라고 하는 거, 둘 다 엄청 커. 근데 큰 놈끼리 합쳐서 아시아 기준으로 가장 큰 에너지 회사가 돼요. 본인들 주장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일단 SK이노베이션과 ENS가 합병을 합니다. 이걸 고른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그룹사들끼리 지금 그룹 효율화 방안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특히나 SK는 자회사가 되게 많아요. 200개가 넘어요. 이것들을 이제 경영 효율화 또는 기업 구조의 변화 등의 이유로 계속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보통 이런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승계할 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거든요. 특히 한화가 최근에 계속 리밸런싱을 하고 있었었고, 이제 승계를 위한 인수합병 또는 뭐 이렇게 물려주는 과정들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건 이노베이션과 ENS가 합병된다는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밑에 있는 건 다 기자간담회에 있는 PPT를 갖고 왔거든요. 요겁니다. 요거는 모두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SK이노베이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IR 들어가시면 기자간담회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얘네가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노베이션, 석유화학과 요 ENS가 갖고 있는 에너지 쪽, 재생에너지 쪽, 가스 쪽을 결합해서 본인들은 포트폴리오 캐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캐즘이 뭐냐면 간극이에요. 요즘 전기차 캐즘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전기차에 대해서 캐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기차로 무조건 갈 거라는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전기차 산업이 꺾였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갈 건데 지금 떨어져 있네? 그럼 이걸 어떻게 뛰어넘지? 라고 해서 지금 캐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여기가 말하는 포트폴리오 캐즘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요. 이노베이션은 석유화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미래 사업으로 뭐 배터리나 소형 원자로 같은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 석유화학이 떨어지고 EV 배터리가 딱 채워 올려지면 가장 해피하겠지만, 왠지 석유화학이 떨어지고 소형 원자로건 EV 배터리가 올라간 시기는 길 것 같거든. 그 사이에 중간을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게 포트폴리오 캐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시대의 일장이었던 석유화학과 현시대의 일장인 SK이노베이션의 재생에너지를 합치고 미래시대의 일장인 EV 배터리를 키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 일장이란 말 안 쓰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합병을 해서 결국 뭐 자산부터 매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있는데, 업스트림은 생산, 미드스트림은 운송, 다운스트림은 고객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가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어쨌건 각각의 포트폴리오가 더 좋아진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당연히 시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인 거고요. 뭐 그 밖에 좀 더 같이 발표됐던 건 SK온이 이 밑에 있는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이랑 엔텀이라고 하는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몰라요. 그냥 인수를 하는 걸 같이 발표했어요. SK온이라고 하는 SK그룹사 중에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이 두 회사를 인수하면서 흑자전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SK온 자체는 26년 말까지 상장이 목표예요. 그래서 흑자전환을 하면 상장 조건도 많이 달성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구나 정도입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 ENS랑 이노베이션으로 다른 회사였고, 이번에 합병을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ENS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도 있지만 자회사로 이런 도시가스 회사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이번에 SK ENS가 이노베이션에 합병되게 돼서 이 밑에 들어간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합병 자체에 관심을 갖자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금융권에 이제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합병 자체가 앞으로 되게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이벤트일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합병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두산 밥캣이라고 하는 손자회사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회사 밑에 있던 걸 로보틱스 밑으로 옮겨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인데, 이때 물적 분할도 일어나고 합병도 이루어집니다. 이 단어들이 분명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어색한 거는 그냥 공부하면 끝인 거거든. 그래서 이참에 합병을 왜 하는지, 일단 합병은 목적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큰 돈이 오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적인 융화나 그 뒤에 성장의 가능성 자체가 좋아는 보이겠지만 실제 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A랑 회사랑 B랑 결합을 했어. 그랬을 때 A 플러스 B가 1 더하기 1이 2가 되면 좋겠지만 1 더하기 1이 1.8, 1.7인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들이 원하는 건 1 더하기 1을 2 이상, 3, 4로 끌어올리는 거겠죠. 그래서 왜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물적 분할이니, 인적 분할이니, 합병이니 등등의 내용을 이번에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들이 왜 했다가 아니라 그래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노베이션 주가가 떨어진다, 높아진다를 통해서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따라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현금 흐름과 재무 안정성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캐즘을 극복하니 시너지가 난다라는 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 정유화학, ENS 관점으로 재정비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결국 각각의 성과를 잘 낼 것이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관점에서부터 향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더라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SK 같은 경우에는 가장 모회사로 주 SK가 있거든요. 주 SK가 이노베이션에 대한 지분율이 강화되는 효과들도 좀 있어요. 여기 위에 잠깐 보시면 SK가 ENS를 90%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노베이션 36%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합병하면서 SK가 갖고 있던 ENS의 지배력만큼이 이노베이션에 가산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SK가 이노베이션을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